오늘 섹션 2는 올드 뉴라고 해가지고 세대조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지막 날까지는 권순영 도수트님께서 설명하실 거고요. 두 번째 어르신 돌봄 둥글레 차는 이종황 선생님께서 하실 거고, 나의 독백은 정선 선생님께서 하실 거고요. 9.13은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조화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서부터 볼 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마 좀 놓치기가 쉬울 건데, 제가 이제 100세 생일 파티 하시면서 돌아간 영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독백은 한 60대 되시는 분이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고 꿈을 갖고서 희망을 찾아서 이제 하는 그 얘기였고요. 청년한테 이제 바라는 뭐 이런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 돌봄 둥글레 차는 이게 참 좀 애매한 거예요. 뭐 제작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 그 스토리 문제인데, 어떤 청년이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그 안전 그 밀체화 그거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그린 것 같아서 어떤 청년하고 노년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요. 9.13도 똑같이 청년하고 노인하고의 그런 갈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행복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에 대해서는 뭐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게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떻든 살아온 세계와 삶의 경험이 서로들 다르지만은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스웨덴 영화입니다. 현대 사회의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감독이 4명의 감독이 전에 경험한 토대로 해서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My Life, My Lesson, Say Something, 이런 영화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동 감독 외에 프로듀서, 각본, 편집, 또 DOP 이런 것은 부가적인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개인으로는 최우수상 작품과 또 감독상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유명한 감독들입니다. 이 영화에 처음에 나오는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는 유럽의 여러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엔딩에서 나오는 마크들은 영화 제작을 하는데 협조한 기관들이라고 합니다. 말할 것 없이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외곽의 구경노인 요양원에서는 100세 난 노인들이 삽니다. 간호교육을 못 받았지만은 자비로운 모니카는 가족이 없는 99세 우아하고 쾌활한 엘라와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엘라가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모니카는 엘라를 고향에 데리고 가 100세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모니카는 숨을 거둘 때에 곁에서 엘라의 얼굴을 맞대고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편히 쉬라고 하며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것이 그 장면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 매우 감동적입니다.
한편 떠나보내는 모니카의 감정에서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의 경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래전에 이해찬 국회의원 고모 되시는 이계단 어르신이 감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4.19 당시에 주도자로 경찰에 구타당하여 사망을 하고 4.19 묘에 안장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임종 당시에 새벽 1시쯤 돼서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땀이 젖어 있어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렸더니 큰 한숨을 쉬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이때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믿음의 생활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하기까지 노인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도 경험을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니카가 엘라를 얼굴에 대해서 부둥켜 앉으면서 안아서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주며 그 숨을 거두는 장면이 여기에서 저도 느꼈습니다. 이계단 어르신을 돌볼 때에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조용히 숨을 거두는 장면, 그냥 부끄러움이 보고 있은 그것이 정말 제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모니카와 같이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금 느껴집니다. 이 영화는 노인 돌보는 방법을 어떤 모습인가 하고 모니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둥글게 차라는 다큐멘터리의 해설을 맡은 이종항입니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그 회원으로 또 영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보행 보조기가 필요하신 그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150여 대 이상의 보행 보조기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내용을 그런 스토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혼자서 이동하기가 어려우신 그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항상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줘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연결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작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강사 및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박오덕님께서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든 부문을 다 감독해 주신 그런 작품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은 한남대학교에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또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보행 보조기 기존 제품들에 대한 그 점검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 시제품을 다시 실제 지급이 될 그런 노인들께 한번
탑승을 해보라고 시승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행 보조기 완성품을 제작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행 보조기를 설계하고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가공 및 조립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정성과 열의 같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감동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행 보조기를 제작하는 그 단계에서 제작하는 각 단계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술적으로 따라가면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극 영화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다소 이렇게 좀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성인 그런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만은 영화를 이해하기에는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제가 가진 특수성으로 해서 어떤 뭐 생략이라든가 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그런 평범한 내용의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 영화에서 각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 인터뷰를 배치하는 내용이라든가 인터뷰에 등장하는 분들의 그 멘트 내용 그리고 영상, 편집 등 각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아마추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잘 구성되고 균형이 맞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보행 보조기 이 제품이 실제로 뭐 완벽한 제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 내에서도 그 제품을 접는다거나 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주거 여건에 적합하지 않는 예를 들면 2층에 있는 분들이 운반해 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피드백해서 개선하고 점검해 간다면 더욱 훌륭하고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행 보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각 장면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거기에 그 등장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진지하고 정성된 그런 태도로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내가 우리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내는 젊은이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자성의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사회 봉사자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 관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정말로 큰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도스트 정선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일부가 제 생의 일부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실 때 아마 등장인물이 없었는데 제가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은 이제 그 40년 전에 20대에 그 일본의 이제 수중 사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도 그 20대에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이 흘렀죠. 그분도 40년이 흘렀지만 저도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 일본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제 그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동경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6개월이 걸리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작품을 만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한국의 서울의 지하철이 도쿄의 지하철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저희가 그 학업을 하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갖은 노력을 해왔겠죠. 고생도 많이 하고. 저 역시 직업을 3개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 서빙도 해보고 한국어 선생도 해보고 또 마찬가지 뭐 그 안내 이런 것도 쭉 해보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 꿈이 없는 그 삶이 전혀 그 삶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 그걸 갖다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수중 사진 작가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이 빌라의 창가로 비치는 불빛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집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지금은 자기 집을 가진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 처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목조로 해서 보통 2층, 1층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조심스럽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만 하여튼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약 15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은 몇 년 만에 들어온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렇게 힘든 걸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젊은 분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젊은 분들에게 주는 그 시사점은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 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3% 아시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그 꿈을 가진다 하면은 그런 3%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3%고 4%고 5%고 대포고 하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이제 이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첫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스크린으로 비춰줍니다만 그래서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잠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깨어있는 자는 꿈을 이룬다. 딱 이 얘기를 하고 제가 한 학기의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곤란한 일들이 하더라도 자기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면은 희망을 향해서 노력을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제가 느끼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자신도 이제 리타이어해서 이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사실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해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전화를 몇 통 받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통도 안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한 통도 못 받았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한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그 생일 파티인지 모르겠지만은 케이크를 갖다 놓고 바람이 쉬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남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앞장서서 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그 포기하게 됩니다. 신문도 보게 되면은 큰 글씨만 있고 그냥 접어두고, 책을 사게 되면 한 5페이지만 있다면 그냥 접어두고 서재에서 꽂아놓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시사를 하지 않나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작품이 약 그 3분 36초인가 그렇습니다. 4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보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시사점은 아주 크다고 저는 봅니다. 3분이 아닌 30분 또는 3시간 그 이상의 그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었고, 또 저의 생활의 일부를 갖다가 이분이 영화로서 표현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 영화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오늘 뭐 이 혹시 관여하신 분이 와 계신가요? 후일담 촬영 제작 뭐 이런 데서 없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감명받은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설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30분짜리 작품인데 30분 이상 1시간까지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영화는 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덧붙인 이야기로 제목을 그래서 이제 후일담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기력하고 단조로운 노인 생활과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청년의 고뇌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작됐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권 문제로 해가지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찬찬히 보면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좀 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서 제작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한 이재훈 청년 감독은 동아방송예술대 성준기 교수의 지도하고 장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2년도에 제작한 단편 영화인데, 이 청년 감독이 나이가 불과 25살이에요 지금. 그런데 만들 때는 이제 23살, 4살 그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굉장히 젊은 청년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나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전 이거 해설하려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런데 이 제작 의도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 시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어르신들은 뭐 태극기 시위를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어떤 데에서는 태극기 부대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세대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노인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외출한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좀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노인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외로운 노인들이 잃어버린 생기를 좀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적 의식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좀 그런 면이 좀 있었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후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주변의 견유로 태극기에 참여하게 된 그 평범한 할머니를 통해서 노인의 잃어버린 생기를 이제 되찾는 모습과 하고 다른 억울한 사정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청년과 교감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찾는 그런 영화로 시위하는 사람들의 뒷얘기인 후일담으로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가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은 개성 있는 모습과 자연스러운 연기로 나타나 있고 주연과 조연 모두 안정적인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촬영 배경 또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게 보이는 게 골목길, 노인의 집, 미장원, 시공원, 육교, 국밥집에 의미 있는 장면들을 전부 다 부여해가지고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골목길 장면에서 서민의 애완이 서려 있는 되게들 좁고 지저분하고 계단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 주인공의 할머니가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맨 처음에 나오면서 계단 올라갈 때 힘든 소리까지 내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 영화가. 그 중간에는 이제 청년 영태와 삼촌이 1인 시위하는 회의적인 장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걸어가는데 끝장면에서 그 음악이 굉장히 음산하고 괴롭고 힘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아마 가정에서 듣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참 가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만 전달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좀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기 못지않게 이 대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대사가 마음속에 쿡쿡 찌르면서 그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못 적어가지고서 한 5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위하는 노인에 대해서 항의하는 대사에서 이거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 이거 뭐가 바뀌기는 해요? 어르신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살던 그런 무식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봐주고 고개 숙이고 안 그런다고요. 이제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곱게 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그 노인의 따뜻한 격려와 포용이 있었죠. 살기 까다롭죠. 뭘 하려 해도 방해하는 놈들만 있고 안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가 됐든 총각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거 무너지지 말고 비우고 버려야 돼요. 총각은 남았으니까 잘 살아요. 영태씨 엄마 못 가죠. 바로 이 점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청년한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세대와 세대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사회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년 세대들이 좀 우리들이 이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좀 이런 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일담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감과 방황하는 청년의 고뇌에 대해서 세대 간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서 즐겁고 활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수한 사회성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시나리오가 기승전결이 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어두운 골목길의 청년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인이 결국에는 활력 있는 생활로 변하려면은 남편하고 같이 시위에 참여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청년이 단정한 모습으로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 그러한 밝은 모습으로 이 마무리를 했으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이